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 7강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석의 방법에 교재 보면 다 나옵니다. 자연적 해석, 표의자 기준이다. 의사 표시에서 의사를 중요시한다. 의사주의죠. 그 예가 나오는데 오표시 무해의 원칙. 무해의 원칙.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줌마들, 물건 내놓고 가져가 있속하죠. 거저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갈비탕 시켰는데, 밥이 조금밖에 안 돼요. 주면서 하는 얘기가, 밥 적으면 더 시키세요, 그러죠. 거저 줄 것이 켜놓고, 더 시키면 나중에 계산 다 합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나온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럽 쪽에 판례가 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인데, 이런 명칭을 쓰는 노르웨이어가 있는데, 이 원래 뜻은 상어랍니다. 원래 뜻은. 그런데 고래고기로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국경이 다른 나라끼리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자, 요 용어로 고래고기를 수입을 했는데, 한 번 수입한 게 아닙니다. 몇 번 해가 팔아먹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수입을 했는데 이 나라에서 고래고기 판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큰일 났죠. 왕창 사들났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먹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계약서에 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자, 우리가 상어를 달라 했지 언제 고래를 달라 했느냐. 그렇죠. 자, 그걸 소송 걸었는데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상어란 뜻도 원래 있는데 지금까지 고래고기로 거래를 해왔지 않느냐. 해왔으면 고래고기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제 와서 상어 같은 소리 하냐고. 그렇죠. 요쪽에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오표시 무해 원칙. 시장에 가면은 가해속한다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 앞에 이런 데 가면 또 스님들이 자판 깔고 앉아가지고 달력 내놓고 가져가해속하죠. 그 절에서 공짜 준 거 아닙니다. 절대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표시를 중요시하죠.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영수증에 총완결. 돈도 다 받기 전에 미리 써주죠. 그 써주면 나머지 잔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건하고 채권의 차이가 있죠. 물건 내 손에 들어야지 물건이고, 채권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 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보충적 해석은 계약, 의사표시 해석으로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그렇죠. 내라면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이걸 밝히는 건데, 자,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로 있을 때, 자격증이 없어서 보조한 건 아니고, 그때는 자격증 가지고도 보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동네에 3층에 투룸이 하나 있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방을 보고 입주 언제? 7월 1일 날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자, 이 여학생이 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7월 8일로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한테 물었어요. 원래 7월 1일 날 입주하기로 했는데, 자, 7월 8일 날 학교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입주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대요. 관계없대요. 그래가지고 7월 8일 날 1톤 용달차에 짐 싣고 계약서 들고 도장 찍는다고 이 집 왔는데, 주인이 계약서 보더니 아니 왜 입주 날짜가 7월 8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7월 8일 입주해도 된다 해가지고 7월 8일 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사에 언제 들어온들 당신들 마음이고 월세는 7월 1일부터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물어봤냐, 지랄한다고 물어봤냐고 하니까, 그러면은 계약 나면 안 하겠다. 수수료 안 받으려면 하라. 미쳤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 요런 경우에 7월 8일 입주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월세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7월 8일이겠죠. 그런데 죽으라고 7월 1일부터 내놓으래요. 할 수 없이 반반 양보하자. 그렇게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자, 요런 게 보충적 해석입니다. 요런 경우에 월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는 7월 8일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중개활동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서 뒷면에다가 적든지 보는 앞에서 적어가지고 이런 지저분한 집주인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고. 자, 보충적 해석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의 기준이 나오는데, 자, 해석의 기준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첫째고, 의도한 목적. 왜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가장 먼저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라는 얘기는 거래 관행을 얘기한 거죠. 거래 관행.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리고 임의 규정이 없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른다. 자, 그러면 조문 갖고 계신 분, 자, 조문을 한번, 자, 보십시오. 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105조 임의 규정입니다.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자, 이게 임의 규정이죠.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 뜻에 맡기겠다.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대. 그 의사여야 한다. 의사가 먼저라는 얘기죠. 왜? 사적 자체의 원칙상. 그렇지만 이 의사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거나 불공정한 이런 데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6조에 보시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즉 임의 규정이죠.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그 관습에 의한다. 요 사이에 관습이 들어간다. 거래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문에는 없지만 임의 규정에도 없다. 그러면은 신의칙, 즉 조리에 의한다. 상식에 의한다. 야, 이거 얘기입니다. 자, 공인주의사 사무실끼리 그 짝소개라고 뭐 말을 하죠. 공동 중개를 합니다.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동네 관행이 흔히 말하면 반띵 5대5입니다. 5대5. 그런데 특별히 약속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이건 아주 귀중한 물건이다. 6대4로 하죠. 그럼 6대4가 먼저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 말 없이 했다. 그럼 5대5겠죠. 근데 이 동네는 공인주의사 사무실도 별로 없고 그런 관습도 없는데 그러면 임의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민법에 뭐 몇 대 몇 하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개사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의 해석 기준을 봤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법도 아닌 관습이 법보다 앞에 가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법률의 해석입니다.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조 민법 1조하고 비교해 봅니다. 1조하고. 자,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요 법률은 성문법인데 여기에도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이 뭡니까? 관습법. 근데 이 관습은 법도 아닌 것이 어떻게 임의 규정 앞에 갔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재 읽어보면 가가입니다. 옛날 교재. 교수님들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교수도 있는데요. 105조, 106조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석의 기준. 자, 요거는 뭡니까? 재판할 때 법 적용의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습은 법적 지위까지 안 간 걸 얘기하고 관습법은 법적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성문화가 안 됐다 뿐이지.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법원. 재판의 기준이고 관습은
사실은 그래서 거래 관행을 얘기하죠. 요거는 예,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이다. 일단 의사표시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하고, 자,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해석의 기준, 자, 시인의 성실의 원칙 했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제2절 의사표시입니다. 어디 해당됩니까? 예,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의사표시에 해당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교재 펴보시면, 자, 모든 교재에, 자, 의사표시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장황하게 나오죠. 뭐, 내심적 효과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왜요? 의사표시가 무엇인가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의사는 머릿속에 들은 거고, 표시는 뭡니까? 바깥으로 하는 행위고,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자, 우리나라는 의사표시에 관해서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사주의를 가미합니다. 법률의 해석에 보셨죠? 교범적 해석은 표시주의에 입각했고,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에 입각한 것인데, 표시주의가 예,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의사주의를 자, 가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본질에 대해서요. 자,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자, 사람 있습니다. 자, 코, 눈. 자, 뭐 입이 있겠죠. 하여튼 뭐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머릿속에, 자, 눈으로 봤습니다. 뭐를. 보고, 아, 저거 괜찮네. 예. 저거 내가 사야지. 내심의 효과의사. 뭐, 귀로 듣고도 뭐 관계없습니다.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 저거 내가 살라고 의사표시 해야 되겠죠. 의사표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표시의사.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주말이로 나와야 되겠죠. 의사표시입니다. 예.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자, 요 의사와 요 표시를 합쳐가지고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구성요소에는 표시의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아 두시고, 그러니까 표시 행위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되고, 구두로도 됩니다. 구두 하니까, 사람이 구두가 뭡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가는데, 예. 구는 앱이고, 두는요. 예. 대가리 끄덕거리는 게 두입니다. 합체가 구두입니다. 입만 갖고 하면 그냥 구입니다. 자,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의사표시나 의사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예, 표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진행하는 의사표시로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갖고 계신 분 교재 펴시고 뭐 아니면 조문이라도 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7조입니다. 자, 107조.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아, 107조. 지인이 아닌. 자, 조문에 있는 말은 요게 예, 원칙입니다. 책에는 비지인이라고 쓰는 데도 있는데 조문에는 지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아닌. 또 어떤 책에는 심리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1항. 자, 1항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군가 하는데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매에서는 매도인, 매수인도 될 수 있고, 취소에서는 취소권자, 해제권자, 이게 다 표의자입니다. 자,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죠. 모르면 착오입니다. 알고 한 것이라도, 예,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자, 2항에 보겠습니다. 2항에
아니죠. 자, 단서가 나옵니다. 저 착각했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뭔 말이냐, 알았거나 안다는 얘기죠. 알기란 얘기입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다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은 거 여기 있는데 알은 거 여기 또 나옵니까? 아니죠.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선입니다. 알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 자기 잘못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요? 과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봤으면 알았는데 확인조차 왜 안 해봤냐. 그래서 선은 선인데 유과실이죠. 그래서요,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은 유효입니다. 예. 무슨 주의 따라갑니까? 표시주의 따라가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또 의사주의를 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인데, 원칙은 유효인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요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뭐란 얘기입니까?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이 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선이 또는이 아니고 선이 and 무과실, 이런 경우에 무효로 한다. 자, 2항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자,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 보겠습니다. 표의자가, 그렇죠. 원래 내심은 요겁니다. 내심은, 지었네요. 내심은 요건데, 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가 알고. 자, 그럼 원칙은 뭡니까? 표시주의 입각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뭔데? 상대방이 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예. 어떤 경우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집세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좀 대놓고 하기 좀 쭈글스럽죠. 그래가지고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집 수리해야 되는데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죠. 계약 해지. 원래 내심은 뭡니까? 차임 올려받기. 많이 하죠, 이런 거. 예, 공장에 댕기다가 뭐 좀 억울하니까, 예,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야, 나 나갈랍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데 나가라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안 나가고 개기고 있죠. 자세히 보면 월급 올려달라, 그 얘기인데, 예, 그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경우도 막 두 문자 땄는 책들을 봤어요. 뭐, 의사표시가 있을 거, 불일치할 거, 표의자가 불일치를 할 거, 뭐, 알짜 따고 하는데 가지 말고요. 의사표시 없으면 불성립입니다. 있는 거 다 당연한데, 그거 왜 두 문자 딴다고, 이자에 동글 배치고, 알고 했지, 모르면 착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고, 자, 이런 얘기죠. 효과, 원칙, 유효.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그럼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예, 내가 입증하죠. 지가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요 단서, 대리권 남용에도, 예, 적용을 하는데, 그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의 제3자. 선의는, 예, 추정됩니다. 추정. 간주는 아닙니다. 간주는 볼간자죠. 본다고 추정한다고는 다릅니다. 안 보이니까 추정하는 거죠.
보인 건 그냥 본다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게 증명력이 강하냐? 본다가 강하죠. 예.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예, 단독 행위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 어떤 거요? 소유권 포기. 이런 거죠. 나는 소유권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 일부러 포기, 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족법상 행위는, 예, 항상, 예, 유효합니다. 아, 무효입니다. 적용 안 합니다. 자, 주식 청약, 이런 거 유효입니다. 그 단체 거래하는 데 가가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공법상 행위,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 낸 거 이겁니다. 국립대 교수냐, 사립대 교수냐, 잘 보셔야 되고, 군인이냐, 공무원이냐. 자, 이분들이 하는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예, 국가를 상대로, 예,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가, 예, 학교 안에서 뭐 성추행이니 어쩌고저쩌고 무리를 빚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건 지 생각이고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니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거 주인 아닌 의사표시인데, 예, 무효다. 학교는. 학교 측에서 뭔 소리 하냐? 니 나간다 않겠냐고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던데, 학교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데 나는 몰랐는데. 예, 집만 손해봅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게 108조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자, 지금 어디 하느냐? 여기 합니다. 자,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지금 전체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가면서. 자, 여기가 상주냐, 예? 영천이냐, 뭐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골목길 헤매면 힘들죠. 자, 지웁니다. 자, 108조. 자, 통정한,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108조. 통정함. 거의 의사표시. 자, 통정, 상대방과 통정함. 통자가 내통하다 이거죠. 자, 정자는요. 통정한 거의 의사표시. 자, 요 정자는, 예, 초코파이 정자죠. 예, 초코파이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 예, 정이 통했다 이런 얘기인데, 형법에서 통제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100% 간통을 얘기하는데, 민법에서는 뭐 간통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산 얘기하기 때문에. 자, 짜고 이런 얘기입니다. 짜고. 예,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짜고. 즉, 내심의 효과에서는 요건데, 표시는 요렇게 했다. 상대방도 안다. 그렇죠. 이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무효. 가장매매 예가 많이 나오죠.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안 팔 거면서 명의만 넘기는 거. 살 의사도 없고 팔 의사도 없다. 그래서 무효. 예. 근데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하고 이거는 됩니다. 예, 무효. 가장매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주유소 알바할 때 많이 봤습니다. 회사 차 타고 가서 기름 5만치 넣습니다. 넣고 영수증은 6만원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원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입니다. 회사 가갖고 6만원 청구하고, 그렇죠. 만원치 띵가 먹으려고 하는 게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그리고 뭐 다운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매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매매 이는 대충 보셨고,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거 뭐 당연하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예, 불일치하죠. 일치하면 문제 안 됩니다. 또 상대방과 짜고, 짰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뭡니까? 100% 악이 뭐 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유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했는 건지 뭔지는, 뭐 취미로 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효과, 당사자의 사이의 효과, 예, 무효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무효죠. 계약만 했습니다. 그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약만 하고 아직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그럼 반환 청구 되느냐?
예, 됩니다. 이 자체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모효인데, 자, 소유권을 누구한테로? 예, 갑에서 을로 넘겨놨습니다. 가짜로.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자. 아, 이 집 안 내고 돈 받으려고 했는데 빼돌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 요때는 채권자 취소권. 예, 가능합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지금은 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원래 약가 아닙니까? 지자리 갖다 놓으라. 자, 이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108조에서 문제된 거는 뭐냐면요. 선의의 제3자가 누구냐. 자, 이거 얘기입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자, 선의의 제3자. 교재, 뭐 어떤 교재든지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3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3자. 제3자는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이 되겠죠. 이외의 자로서, 이외의 자가 다 제3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폭이 이제 좁아집니다. 어떤 자요? 거의 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자. 예. 소유권이 이어왔죠. 예, 갑에 있던, 자, 이게 주택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병이 모르고 뭡니까? 요 소유 주택을 매매 계약을 했다. 제3자가 됩니다. 매매 계약만 해도 제3자가 되고, 이전 등기를 받아도 제3자가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표시를 토대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죠. 이 교재는 안 나오는데, 자, 불법 가장매매, 여기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게 교재에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쪽 계열이나 이쪽 계열은 알아야 되겠죠. 자,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했겠죠. 근데 원래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럼 내 끼니까 이제 해결 다 됐으니까 돌려도 했는데, 예, 안 줘요. 그럼 돈이라도 내놓을까? 돈도 안 줘. 손해본 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래서 갑이 뭡니까?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주니까, 예, 동네에서 힘 좀 쓰는 형님 데리고 왔죠. 형님, 네가 가서 대신 좀 받아온나, 저거.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채권 양수인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이걸 유효로 믿고 거래한 자가 아니고, 예, 한통 깨지고 나서 거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될 개념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단독 행위, 짤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행위에, 예, 이거는 108조가 적용 안 되는데,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책에. 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어떤 겁니까? 채무 면제라든지, 뭐, 취소, 해지, 요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는 처분 행위가 됩니다. 처분 행위가.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됩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 허위 표시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은닉 행위하고, 그 다음에 신탁 행위인데, 자, 은닉이라는 얘기는 숨긴다. 그렇죠? 숨긴다. 숨을 은자 써가지고, 자, 은닉 행위. 닉자가 요거죠. 자, 이거 얘기는요. 자, 갑이 을한테, 자, 증여를 하면서 숨기죠.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포장을 했다. 자, 그러면은 증여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왜? 줄 의사 있고 받을 의사가 있었으니까. 이것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예, 믿고 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예, 그보다 더 큰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신탁행위를 하는데 신탁법상의 신탁이 있고 민법에는 신탁이 없습니다. 민법 확상 신탁행위. 자, 민법 확상 신탁행위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돈 받을 목적으로, 그렇죠.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돈 받을 목적으로 배우한테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리권을 맡긴 게 아니고 채권 자체를 양도하고, 아니면은 그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얘기하죠.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는 이전할 걸 예정하는 걸 가등기해 두는 것인데, 이거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특별법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나오는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